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포 분열 단원에서 세포 주기에 대한 특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56쪽입니다. 자, 교과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고, 자, 어른은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는 다시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이 어른은 아이를 낳게 되죠. 이런 일련의 주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세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세포가 일정 부분 성장을 하고, 다시 분열을 하게 돼서 작아지고, 다시 성장을 하고, 분열을 하고, 성장과 분열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세포 주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앞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자, 세포는 성장과 분열을 반복한다 그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써놓은 것처럼 자, 세포가 요만했던 세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얘가 분열이 됩니다. 다시 요 놈 하나만 표현해 보면 얘가 커지게 되고 다시 얘가 이렇게 분열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과학자들은 성장하는 것보다 분열하는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 과정에 대해서 밝히는데 집중하게 됐습니다. 초창기 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세포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고 아마 분열 과정, 뭐 세세포 분열 혹은 감수 분열 과정들을 학습했을 겁니다. 사실 고등학교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 과정과 분열 과정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초창기 과학자들은 이 분열 과정에 더 관심을 가졌다 그랬죠. 이 분열 과정은 자, 이 분열기는 마이토시스의 M을 따가지고 자, 영어로는 M기라고 부릅니다. M기. 자, M기라고 부르게 되고 이 M기와 M기 요 사이 공간, 이 성장기를 영어로 갭 사이에 끼어 있다라 그래가지고 공백이라 그래서 이 갭에 쥐를 써서 쥐원기, 쥐투기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자, 한글로는 M기와 M기 가운데 꼈다 그래서 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간기. 그래서 이제 간기에는 쥐원기와 S기, 쥐투기가 들어와 있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 간기라고 하는 놈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M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간기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이후에 과학자들이 더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간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단순히 M기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간기라고 불려지기에는 뭔가 중요도가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기를 G원기, S기, G투기로 따로 구분하게 되고 오늘은 요 G원기, S기, G투기, M기의 특성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교과서 57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랑 유사한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자, 세포 주기는 간기와 분열기가 반복된다 그랬어요. 이때 G원기, S기, G투기는 세 개를 묶어서 간기라고 부르게 되고 이 분열기는 영어로 M기, 마이토시스의 M, 그래서 M기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G원기의 특징은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성장하고 세포 소기관들이 요 시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기에서는 이제 DNA의 복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 S기 때는 DNA 양이 2배로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투기가 되면 G투기 때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로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 그리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합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M기에 들어가게 되면 2배로 늘어난 DNA와 세포 소기관들이 이제 분열하는 단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분열기는 크게 핵분열과 세포분열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구분하게 되고 자, 핵분열은 다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G원기, S기, G2기, M기의 특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자, 간기 때는 염색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G1기에서부터 S기, G2기까지 요 과정까지는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염색사 상태로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고, 자, 요 M기에서는 염색체가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G1기 상태에서의 DNA의 양이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요 S기 초입에서는 DNA 양이 뭐 1.1 정도 될 텐데, DNA 복제가 거의 다 끝나게 되면 여기서는 완벽하게 2배로 늘어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DNA 양이 2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G2기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DNA 양이 2개가 될 거고, 자, M기에서는 2개였던 애가 1개로 짠하고 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DNA 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DNA 양을 한번 비교해 보면, G1기 때 DNA 양이 1개였다라고 하면 S기 때는 1개에서 2개 사이가 관찰이 된다는 거고, G2기 땐 2개가 관찰이 되고, M기 때는 2개에서 1개로 떨어지는 게 관찰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색체와 염색사의 관계도 한 번 더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G1기에서부터 G2기까지 요때까지는 염색 4가 관찰이 되고, 요 M기 때는 염색 체가 관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포 주기에 대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나날과 쥐죄로기 그리고 암에 대한 특성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방학 잘 보내도록 하세요. 안녕.